아이고 정말 오랜만에 작업실 라이브를 한번 활동도 끝났고 해서 켜봤습니다. 안 피곤하냐고요? 눈만 조금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좀 스케줄이 많았어요. 막 뭐 하고 뭐 찍고 이래가지고 살짝 정신없었던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칠링 타임을 해야 돼요. 활동 끝나고 제일 기대되는 거 1순위 그쵸? 여기서 이제 많은 비하인드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제 라이브는 항상 그쵸? 오늘 머리가 너무 착해 보이는데 오늘 힙하게 해달라고 원장님한테 그랬는데 팬사인회에서 춤을 좀 열심히 추면서 막 지금 머리가 흐트러져가지고 그냥 착한 머리가 돼버렸네. 그죠? 오케이. 요즘에 한절기라서 가래가 계속 깁니다. 용각산을 좀 먹어야 되는데 제 MBTI는 ENTP입니다. 네, 꽤 오래됐고 거의 뭐 계속 ENTP였죠. 사실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안경이 있는데 이걸 낄지 말지. 지금 도수 보이세요? 이게 도수가 좀 있어요. 평소에는 이 안경을 꼭 작업할 땐 끼는데 좀 시력 때문에 작업할 때는 이제 화면을 제가 진짜 큰 걸 쓰거든요. 55인치인가 그런데 지금 근데도 이제 흐릿해서 근데 이 화면 때문에 시력이 더 나빠지는 게 아닌가. 어쩔 수 없잖아요. 이따가 좀 이렇게 곡 설명하고 할 때 끼려고요. 좀 지적이어 보이게. 맞아요. 그렇게 렌즈 도수가 심하진 않아요. 한 진짜 0.3, 4 이러니까 난시만 좀 잡아주고 되게 자주 쓰고 다니려고 좀 그래도 돈을 꽤 들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커요 안경이. 그래서 피팅을 했는데도 좀 흘러내리고 그러고 약간 이 뭐라 그럴까 무태 안경이 평소에 쓰고 다니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실에서만 되게 근데 가벼워서 작업실에서 장시간 착용할 때 꼭 씁니다. 항상 작업할 때 제 필수 안경. 뿔테나 이런 거는 제가 안경을 다 써봤는데 이게 뿔테 안경이나 뭔가 태가 있는 안경들은 이 시야 각이 좀 좁다 그래야 되나? 이 태 때문에 그게 좀 싫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인가 이번 주인가에 운동을 한번 했는데 저 DM에서도 한번 말했는데 지금 아직도 팔이 아파요.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오랜만에 세게 해서 약간 지금 팔이 아파요. 맞아요. 오래 끼기에는 가벼운 게 좋죠 안경이. 밥은 먹었습니다. 아까 급하게 좀 그래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라이브를 그래도 좀 시간을 들여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좀 먹고 왔어요.
몇 킬로 들었는디가 뭔 말이지? 뭐가 몇 킬로 들었다는 겨? 오바에서 운동? 운동. 아니 막 무거운 그런 그 무게를 들진 않았는데 그냥 이게 오랜만에 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머리를 왜 이렇게 짧게 잘랐나요? 그래서 기르려고요. 모르겠어요. 뭐 불편하면 자를 수도 있고. 점액추는 제가 칼국수 추천드립니다. 오늘같이 약간 쌀쌀하고 이렇게 추적추적 비도 오고 하는 날은 쌀국수를 칼국수죠. 팬미팅 저도 너무 기대됩니다. 이게 되게 지금 상의만 보면 후줄근하게 입은 것 같은데 근데 오늘 그렇게 후줄근하게 입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라이브가 상의만 보여서 조금 후줄근해 보이네요. 달마다 가서 쪼여달라고. 아하, 오늘도 이렇게 반팔티 하나만 걸치고 나왔습니다. 이게 힙합. 맞아요. 근데 이 반팔이 제가 인터넷 쇼핑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루즈 핏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커서 근데 큰 것도 큰 것대로 괜찮긴 한데 이게 뭔가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이랑 조금 안 맞아서 자주는 안 입어요. 춤출 때 조금 안 예뻐 보여서. 이번에 입덕한 땡스라고요. 격하게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번 저희가 3월 26일 맞죠? 3월 26일에 컴백을 했죠. 진짜 정말 오랜만에 앨범으로 나왔고 그리고 또 되게 의미 있는 컴백이었고 뭔가 자체 프로듀싱을 해서 하는 그게 계속 뭔가 되게 오랜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준비를 했길래 이렇게 오래 걸렸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긴 해서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비하인드들을 이렇게 풀어보는 게 항상 여러분들 뭐 옛날부터 아시겠지만 이게 가장 재밌는 시간이잖아요.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하는 게 정말 남김없이 탈탈 털고 비하인드를 영상으로도 담을 수 없는 비하인드를 탈탈 털고 한번 오늘 라이브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앞머리가 이렇게 대각선이지? 눌러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 본격적으로. 오늘 좀 재밌을 거예요. 이제 앨범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아직까진 BGM 있어야겠다. 잠시만요. 자, 일단 저희가 성공적으로 컴백을 마무리했고 이 앨범에 이제 그냥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이 앨범의 이제 시작점이 뭐냐, 어떻게 왜 너네가 프로듀싱을 했고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뭔가 컴백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앨범으로 하게 됐냐, 이거를 좀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까지는 뭐 회사의 프로듀싱을 받으면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하나씩 얘기해보자면, 일단 저희가 그 로드 투 킹덤이 끝나고 쓰라린 패배를 맛본 후에 이제 한번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뭐랄까 회식 같은 식사 자리죠. 처음으로 이제 밥을 싸이 대표님이랑 먹었습니다. 약간 맞아요, 처음으로 정말 우리끼리 멤버와 대표님과 독대 이렇게 되게 맛있는 밥을 사주셨어요. 그때 엄청 비싸고 맛있는 밥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고 하다가, 아니다, 초반에 이제 너네가 프로듀싱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럴 때가 온 것 같다, 너네가 너네 걸 만들 때가 온 것 같다라고 대표님이 말씀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때는 사실 그냥 하시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냥 열심히 앞으로 더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정도의 그냥 얘기겠거니 하고 약간은 흘려들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흘려들은 감이 있었는데, 조금 그 자리가 끝나고 이제 다음날 대부분 막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된 거죠. 그걸 딱 깨닫고 이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혼돈의 카오스였죠. 어떻게 앨범을 만들 건가, 뭔 노래를 할 건가, 도대체 뭘 만들 건가부터 해서 정말 멤버들끼리 얘기 많이 하고,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멤버들끼리 같이 다 둘러앉아서 막 자기가 찾아온 것들, 하고 싶은 것들 다 얘기하면서 이제 계속 거의 몇 달을 그 식사 자리 이후 거의 한 2달 정도를 계속 회의를 했죠. 뭘 할 건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쨌든 사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아무리 회의를 백날 해봤자 노래가 우리가 회의한 대로 안 나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노래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거의 다 이제 원하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 앞으로 해나가고 싶은 방향성을 다 잡았는데 노래가 없잖아요.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회의를 몇 달 했지만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물론 당연히 외부에서도 정말 곡을 많이 받고 했지만, 이게 사실은 회의를 우리끼리 했으면 우리가 우리를 셀프 메이킹을 하는 게 가장 그 취지와 뭔가 앞으로의 이런 미래에 보면은 훨씬 맞잖아요. 그게 좋은 방향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회의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멘붕이었어요. 나 지금 혼자서 지금 타이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건 무리가 있는데 어떡하지 말 하다가 이제 저희 크루를 소개를 받고, 저희 이번에 보면은 크레딧을 보면 이제 제 형님들이 있어요. 제 음악을 같이 만드는 그 형을 소개를 받고, 정말 그때부터 열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곡들이 탄생하고, 그러다가 아진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회의를 하면서 다른 외부 곡들을 다 긁어 모아서 계속 투표를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아진짜가 뭔가 초이스가 된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아진짜를 고르게 된 건데, 사실 그거를 파고 들어가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일단 제가 이 앨범을 만들려고 이 처음으로 그 작곡가 형을
만나고 미팅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이런 음악 하고 싶다 하고 사실 딱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우리 회사 직원분하고 저랑 매니저 형 이렇게 셋이서 그 회사로 갔고 그 형과 거기 이제 다른 작곡가 형과 뭐 이렇게 해서 딱 약간 송캠프 아닌 송캠프를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했는데 거기에 있던 이제 그 대표 형이 이제 기타를 갑자기 딱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낯을 가리고 뭔가 형들이고 하니까 그래서 형들인데 정말 그냥 뭐 몇 살 차이 형이 아니고 거의 그분들은 뭐 30 뭐 중반 40 이런 형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한 분이 되게 이끌어 주시려고 기타를 갖고 와서 갑자기 치기 시작합니다.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그 첫날에 와리프가 나왔어요. 그 시작 있죠. 땅등등등땅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을 그 형이 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면서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그 기타 리프를 그 현장에서 갑자기 하고 와리프가 이제 현장에서 기타 리프가 딱 나온 거예요. 뭔가 이거 될 것 같다. 이거 느낌 괜찮은데?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좀 긴가민가 했어요. 약간 너무 밴드인가? 너무 밴드스러운가?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1시간 정도 트랙 스케치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탑라이닝을 하려고 이제 멜로디를 쓰려고 이제 후렴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가만히 이렇게 그 형과 제가 한 번씩 번갈아서 가이드를 되게 이렇게 러프하게 하면서 하고 있다가 이제 제목을 뭘로 하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와리프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노래를 듣고 있다가 그냥 와리프 좋은데? 왜냐면 지금 기억나는 게 그 탑라인을 같이 하던 형이 그 후렴 What if I change it 나나나나니 거기를 썼는데 그 형이 처음에 외계어로 가이드 할 때 Wipe by day this wipe by day this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다가 와리프? 와리프 괜찮은데 그래서 형 이거 이 트랙은 와리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랙 와리프라는 제목이 딱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 형들과 만난 첫날 2시간도 안 된 시간에 와리프란 제목을 정하고 그 트랙을 만들고 후렴 멜로디를 다 썼어요. 가사는 물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서 와리프가 이제 딱 나오게 된 거죠. 그러고서 이제 후렴밖에 없는 걸 갖고 와서 제가 이 앨범의 가장 첫 발자국은 와리프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리프를 어떻게 쓸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벌스랑 이런 나머지 브릿지, 후렴, 여기를 다 이렇게 멜로디를 만들고 가사를 짜고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척척척척척척척 완성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가이드가 있는데 기다려보세요. 이 노래는 너무 어려워서 제가 가이드를 진짜 러프하게 했어요. 그래서 좀 부분 짧게 들려드리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첫날 2시간 만에 이 노래 모든 뼈대가 잡힙니다. 근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 와리프라는 노래 완성시키기까지. 일단 제가 너무 생소한 작업이었고 스타일도 그리고 맞춰가는 단계였고 뭔가 와리프라고 막상 던져놨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작업을 하는 게 가사도 잘 안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을 가지고 있다가 되게 오랫동안 아니고 조금 묵혀놨어요. 작업 안 하고 좀 생각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가이드를 딱 시작하는데 들어보면 망가진 걸 돌릴 순 없지 난 아직도 홀로라도 남겨지고 싶진 않았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나온 거죠. 이게 제가 이런 장르의 음색하는 게 너무 자신이 없어서 이게 사실 가이드가 좋아야 들을 때 이제 픽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터를 엄청 작업을 많이 했어요. 제가 녹음한 다음에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다가 그래서 되게 지금 변질이 많이 돼 있는 목소리인데 아무튼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썼습니다. 되게 듣기 좋게 뭔가 노래 잘하게 들릴 수 있게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 트랙도 지금 들어오면은 되게 아마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떨릴 순 없. 이 노래가 트랙이 진짜 좋아요. 이게 뭔가 너무 밴드 같지도 않으면서 딱 그 펑크와 밴드 그리고 발라드틱한 사운드 그 세 개를 잘 살린 곡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사를 좀 보면서 잠깐만 가사 어디다 놨지? 작업을 한 번에 확 몰아서 하니까 가사를 못 찾겠네. 정말 너무 많다. 넌 아직 여기 나의 옆에만 있을 것만 같고 What if 가사를 못 찾겠으니까 네이버에 검색. 내가 쓴 가사를 내가 찾을 수 없다. 오케이, 지니 뮤직. 그래서 가사도 보면 되게 이게 가사는 처음으로 그렇게 간 게 아닌데 뭔가 망가진 걸 돌릴 순 없지 나 아직도 홀로 여기 남겨지고 싶진 않았지만 닿을 수 없이 멀어지는 걸 그냥 계속 그걸 생각했어요. 뭔가 What if I change it 뭔가 시간을 만약 내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했으면 뭔가 지금 뭔가 우리는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뭔가 가정을 계속 하면서 거기에 몰입해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제 얘기로 노래를 쓰는 걸 되게 편해하고 좋아하는데 이 노래는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뭔가 이별 후에 혼자 후회하며 그 시간 안에 갇혀 사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저 시간이 날 목. 그래서 계속된 반복에 지친 난 바닥에 비친 얼굴을 가려보다 손등을 적셔야지. 이 라인이 약간의 이제 그 딱 상황을 대변하는 건데 이제 계속 그 시간 안에서 후회를 하면서 반복을 하던 한 사람이 이제 A가 바닥에 비친 얼굴을 가려보다 근데 바닥엔 얼굴이 비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거울에 비친을 할까 하다가 너무 뻔한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비친 얼굴을 가려보다 말이 안 되는데 하다가 생각해보니 이게 울어요 사람이. 그래서 가정을 상상을 한 게 사람이 이렇게 울어서 눈물로 바닥을 적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그 눈물바다가 된 바닥을 봤는데 거기에 제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려고 눈물이 젖은 바닥을 이렇게 뭐랄까 그 보이는 얼굴을 가렸는데 그럼에도 내 눈물이 떨어져서 손등을 적신다 이런 라인이에요. 그래서 계속된 반복에 지친 난 바닥에 비친 얼굴을 가려보다가 손등을 적실 정도로 되게 힘들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뭐 쭉쭉쭉쭉쭉 가다가 그리고 뭐 프리는 되게 쉽게 썼죠. 넌 아직 여기 나의 옆에만 있을 것만 같고 시간을 돌린다면 더 이상 울지 않을 것 같은데 약간 벌스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썼고 후렴은 이런 뭔가 발라드틱하고 멜로디가 이렇게 잘 들리는 노래에서는 최대한 쉽게 써야 돼요. 그래서 되게 쉽게 왔어요. 그냥 What if I change it 너와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걸었을까 이 거리 그때 기억이 따스한 네 온기가 아직도 느껴진 걸
네,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What if I did nothing, What if I did nothing 이것도 그냥 맴돌 수 있게. 그리고 랩이 딱 나오죠. 랩은 그냥 멋있게 했어요. 딱히 뭐 큰 펀치라인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계속 숨이 막힌다 그러다가도 너 품이 안기면은 그러다가 숨이 막혔다고 되게 잘 쉬어졌다. 그 정도로 난 너가 소중했다라는 뭐 이런 라인으로 썼고. 그래서 뭔가 와리프는 가사도 가사지만 멜로디가 되게 좋은 노래라고 생각해요. 편하고. 그리고 원래 후렴 라인은 좀 달랐어요. 이게 들어오면 What if I change it? 너와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걸었을까 이 거리 그때 기억이 마주쳤던 손이 아직도 느껴지는 날 What if 이렇게 됐거든요. 좀 다르죠. 아주 뒤에가 조금 달라요. 근데 이게 약간 반복성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한 거고, 이게 원래는 이렇게 그때 기억이 마주쳤던 손이 아직도 난 느껴지는 걸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이 가사가 좀 더 감성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멜로디 라인이 바뀌면서 뭔가 리듬감도 조금 바뀌어서 그래서 가사가 조금 수정이 됐죠.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가이드를 했냐면 그때 기억이 마주 잡던 손이 아직도 난 느껴진다 이건데, 그래서 그 전에 가사 보면은 뭐였지? 너와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걸었을까 이 거리. 그래서 이어지는 거죠. 같이 손을 잡고 걸었던 거리가 아직도 느껴진다 였지만 이제 수정이 돼서 따스한 이 온기로 어느 정도는 뭐 같은 의미로 바뀌면서 이제 된 거죠. 맞아, 와리프가 진짜 오래 걸렸어요. 작업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고, 정말 이 노래는 제 혼을 쏙 빼놓고 간 노래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 노래로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졌고 되게 대중화를 시키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는 상상을, 그런 멜로디들 가사들을 대중화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이 노래를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래도 아픈 손가락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고마운 곡이죠. 되게 힘들었고 그렇지만 그만큼 노래가 잘 나와줘서 고맙고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는 되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썼던 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노래 원래 하나의 더 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노래가 좀 TC가 길어서, 시간이 좀 길어서 살짝 처지는 것 같아서 브릿지에 원래 파트가 8마디인가 더 있었는데 확 과감하게 빼버렸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마지막 길을 더 I say 내게 닿지 않을 걸 알지만 여기 남은 소리쳐도 기억 속에 깊이 빠진 날못 찾을 때지만 What if I change it 뭐 이런 파트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거대로 되게 뭔가 트랜지션이 들어가면서 새롭긴 한데 약간 처지는 감이 있어서, 그래서 이건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날린 곡입니다. 날린 파트입니다. 뭐 이런 좀 더 감성적인 파트가 있었는데 이거는 살짝 너무 같다 싶어서 과감하게 잘라낸 그런 파트예요. 아쉽진 않아요. 아쉽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게 들어갔으면 되게 곡이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자른 게 저는 훨씬 좋아요. 왜냐면 저게 있으면 벌스, 1절 벌스, 2절 벌스, 3절 브릿지가 길이가 거의 똑같아서 거의 뭐 이거는 오케스트라급의 웅장하게 긴 노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듣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잘라냈습니다. 쭉 들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뭔가 부분만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되게 좀 러프하고 이게 제 목소리가 아니고 다른 분이 부른 것도 있어서 함부로 들려드릴 순 없고
제가 부른 분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랩도 이때는 조금 더 뭔가 목소리가 떠 있었는데 아직도 you're my whole lover I just want you in my whole world Babe don't kill my life 너 감는 하루나 매일이 cold I want you cold up 많이 시킨 하나도 just want tryna be me 매일이 도는 나란 빙빙 girl gotta put me in 너의 품에 안기니 숨이 탁 막히는 가도 쉬지 아직 뭔가 정리가 안 된 게 딱 느껴지죠. 그래도 이렇게 처음에 랩을 했고 제가 이 노래 파트가 딱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아 어차피 이렇게 뭔가 발라드틱하고 뭔가 서정적으로 노래 풀어낼 거면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게 오히려 노래를 망칠 수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노래를 잘하는 멤버들이 많이 부르는 게 맞고 그래서 제가 곡을 쓰면서 그 이제 트래커 형이랑 얘기했던 게 대신에 나한테 진짜 멋있는 8마디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내가 거기다가 정말 기깔나게 랩을 하고 싹 빠지겠다. 낄낄빠빠를 완벽하게 할 테니까 그냥 정말 멋있게 트랙을 짜달라. 거기 랩 파트만. 그러면 내가 거기를 진짜 기깔나게 만들어 오겠다. 해서 이 파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뭔가 노래가 계속 이렇게 붐붐파 붐붐붐파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변주가 되면서 완전 멋있어져요. 이 인스트만 들어보면 인스트가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딱 듣고 와 형 됐다 나 이것만 있으면 된다 나는 여기만 형 딱 랩하고 빠질게 이래가지고 여기를 진짜 멋있게 만들고 다른 멤버들이 노래 더 훨씬 잘하니까 그래서 노래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딱 여기만 부르기로 정리를 했죠. 왜냐면 근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뭔가 멤버들이 파트가 부분 공평하게 들어가는 걸 좀 더 중요시 여기긴 해요. 근데 저는 뭔가 제가 쓰는 곡들에서 망쳐지는 게 싫어가지고 정말 멋있게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 적재적소에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여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멋있게 만들고 다른 멤버들은 더 뭔가 노래로 풀어주길 바라는 마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와리프들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잘 들어주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정말 다행이네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와리프가 탄생을 하게 되었죠.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와이프 정말 좋은 곡이죠. 맞아요. 이게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왜냐면 억지로 파트를 뭐 사실 뭐 넌 아직 여기 나의 옆에만 있을 것만 같고 뭐 이런 거 다 부를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이 노래에서 노래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냥 딱 멋있게 가장 멋있어 보이게 하고 빠지겠다 하고 그냥 나온 곡이에요. 그리고 그쵸 이런 얘기를 듣기가 쉽지 않은데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리프가 끝나고 와리프를 이제 그렇게 스케치를 하고 있을 때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 제가 한 트랙을 꺼내 들었습니다. 왜냐면 와리프를 쓰면서 그때 당시에는 타이틀곡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잠시만요. 저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회의를 하고 이렇게 컴백하려고 하는데 타이틀곡이 없으니까 타이틀곡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정말 많은 트랙을 쓰고 작업을 했는데 곡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나를 만족시킬 만한.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번뜩 하면서 떠오른 기타 리프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한 2년 전인가? 데뷔할 때쯤인가 데뷔 전인가 저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이 기타 리프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둔둔 따란 따다리다라란 요 기타 리프를 다운 받아서 이제 이 노래는 언젠가는 그때도 이제
노래로 만들려는 시도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실력이 좀 부족해서 못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잠깐만, 우리가 생각했던 컨셉과 모든 것에 완벽하게 맞는 기타 리프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디깅을 하면서 컴퓨터를 뒤지다가 딱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진짜라는 노래를 쓰게 됩니다. 이 기타 리프 처음에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요 리프가 있거든요. 요 리프를 한 2년 전? 2년 전에 제가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그때는 못 쓰고 있다가 이제 이 곡을 만들려고 시작하고 나서 이걸 다시 딱 꺼내서 들었는데 뭔가 느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트랙을 이제 되게 러프하게 이렇게 먼저 만들었어요. 이렇게 먼저 인트로가 나왔어요. 이 뭔가 이게 킥인데 이 노래 이게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 기타 원샷이라 그러죠? 기타 원샷을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느려요 원래는. 뭐 이런 기타 리프가 있는데 이거 소리가 되게 독특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차핑을 하고 이렇게 피치 시프트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여기 뒤에까지. 그래서 이 노래를 이 기타 리프 두 개가 완전 계속해서 끌고 가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너무 귀에 꽂히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가이드를 떴습니다. 근데 이걸 들려드리면 진짜 너무 창피하고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뭐 이게 제가 싫으면 안 들려드리겠지만 이게 처음에는 뭐냐면 2024년 11월 06일 오후 2시 38분에 떴는데 mp3 파일로 이게 내정신 스케치라고 되어 있어요. 파일 이름이. 그래서 이때는 제목도 없고 그냥 만든 그거거든요. 들어보면 근데 이게 굉장히 구립니다. 그래서 너무 별론 거는 안 들려드릴게요. 이게 첫날에 여기까지 만든 거예요. 뭐 이렇게 벌스가 나오고 그리고 랩은 너무 구려서 건너뛸게요. 진짜 개판이죠. 여기서 이게 첫날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뭔가 느낌이 나쁘지 않아. 뭔가 되게 정신 나간 사람 같고 노래가 되게 신날 것 같은데 이거 잘 만들면? 그래서 이 상태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근데 제가 시간이 이때 너무 없었어요. 막
다른 곡들 작업도 하고 있을 때라서 이때 와리프도 해야 되고 하고 이래서 트랙을 제가 하는 것보다 어차피 트래커 형이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 형한테 요 상태로 이제 보냅니다. 토스 형 이거 멋있게 만들어서 이거 타이틀 제가 만들게요 해서 그 형한테 보냈는데 그 형이 한 며칠 있다가 인스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기타를 다 새로 받아가지고 그때 처음 인스트가 잠시만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 인스트가 이렇게 옵니다. 반주가 뭐 확실히 뭔가 다 정리가 됐죠?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노래가 갑자기 뭔가 애가 무슨 약간 부스터 샷 같이 빠바바바박 하면서 느낌이 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후렴도 이때도 한 3, 4일 있다가 이 비트가 다시 온 거라서 되게 러프하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노래가 딱 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1절까지 가이드가 나오게 된 거죠. 이게 1절 아마 이거 So can we get closer? 우리 사이는 too far. 이렇게 1절까지 가이드가 딱 나오고 그러고서 이제 2절을 만들어야 되는데 2절 트랙은 제가 안 스케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원래는 이렇게 바로 후렴이 끝나고 2절 시작되는 거였는데 제가 뭔가 이 중간에 연결할 수 있는 뭔가 섹션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2절에 성준이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붕차 빰빰빰 요 파트를 만들고서 이제 2절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였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녹음 파일 보면 녹음 파일도 진짜 많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 노래 가이드는 지금 나온 원곡보다 아마 2키 정도 높아요. 2키가 높아서 키로는 한 키가 높고 이제 트랜스포즈로는 -2 해가지고 이제 냈는데 제가 가이드는 훨씬 더 폭력적이고 뭔가 막 에너지가 막 터져 나오는 그런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초판을 들어보니까 제가 막 인터뷰에서 뭐 그때 당시 심정이 진짜 뭐 곡이 안 나와서 돌아버리겠다 미쳐버리겠다 그래서 진짜 돌아버리겠다 나의 정신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방금 가이드 들어보면 진짜 그냥 첫날 스케치를 하는데 그냥 진짜 돌아버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진짜로 그냥 프리스타일로 그냥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서 이 가사가 그냥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게 가사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저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대로 그냥 진짜 돌아버리겠다 나의 정신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다. 이 노래는 뭐 하나하나 뭐 짚어줄 게 있을까? 뭔가 훨씬 높으니까 뭔가 에너지가 막 터져 나오죠.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일부러 키를 낮춘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근데 뭔가 진짜 이 버전은 진짜 락킹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나죠. 맞아, 솔직한 심정이 좋은 가사로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뭐 지금은 이제 결국엔 사랑 얘기로 갔지만 처음에는 진짜 막 진짜 돌아버리겠다 막 뭐 이런 돌아버릴 것 같은 이런 세상 막 이러면서
뭐 그렇게 재치 있게 쓸라 그랬는데 이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사랑 얘기로 풀어야 이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노래 가이드는 정말 좋습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는 다 제가 부르고 다 제가 작곡했기 때문에 들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진짜 수정을 정말 많이 해서 진짜 12번까지 있거든요. 12번의 수정 과정을 그러니까 이미 곡은 나왔는데 거기서 뭐가 어떻다 저떻다 해서 수정을 한 게 12번까지 있는데 7번이 가장 뭐랄까 딱 완성 버전이었어. 나머지 12번까지는 이제 안 했고 이건 정말 에너제틱한 가이드입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가이드가 진짜 다시 들으니까 정말 가이드가 폭력적이다. 막 노래한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엄청 이때 에너지를 세게 했었네. 정말 에너제틱한 노래였죠.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 이 발매된 버전이 훨씬 더 듣기 좋은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톤도 낮추고 좀 정리가 되니까 정말 이때는 엄청 러프하고 되게 힘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이드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나와줘야지 뭔가 인상이 되게 과격한 인상이 가이드에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뭔가 믹스나 컴프 보컬 믹스나 이런 것도 되게 누르고 자극적으로 소리를 만들어서 가이드에서는 뭔가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일부러 자극적으로 만든 거고, 지금 발매된 버전은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게 듣기 편안하게 이렇게 수정을 하고 이렇게 뭔가 평평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가이드는 뭔가 훨씬 자극적이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사실. 맞아요. 그런 거는 해요. 그런 거긴 합니다. 아진짜는 정말 수정이 많았어요. 원래는 그 엔딩에 띡 하고서 이제 삐삐삐 하는 소리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너만 하고서 이제 이렇게 뭔가 소리가 왁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원래 없었는데 이제 계속 작업을 하다가 추가한 거고, 기타도 진짜 여러 번 받았어요. 기타도 처음에 받아놨다가, 그래서 이게 처음에 받아놓은 버전이고, 이게 뭔가 톤이 너무 왜곡된 소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른 기타리스트 분한테도 받았고, 그러고 그것도 이제 안 쓰게 돼서 이제 우리 같이 작업하는 형한테서 톤을 좀 더 안정화 시켜서 작업을 한 게 지금 버전으로 나간 거예요. 아진짜 버전이 많이 있죠. 맞아요. 아진짜 마라맛입니다. 맞아요. 이 노래가 너무 높았어요. 이때는 정말 라이브를 할 수 없는 노래였어요. 이거는 정말 높고 힘들고 목 아픈 그런 곡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키를 낮췄죠. 그래도 우리는 라이브를 해야 되니까. 그때 다른 타이틀 후보곡이 있었나요? 정말 많았죠. 저희는 물론 제가 가져간 곡은 아진짜로 밀었지만, 근데 이제 원래 뭐 외주에서 이제 타 작가님들한테 받는 곡들도 정말 많았고, 그래서 정말 매주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계속 투표를 하고 서바이벌을 해야 되니까 계속 제 투표지에 이렇게 무슨 아진짜 있고 뭐 다른 새로운 매주마다 바뀌어. 2주에 한 번씩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막 다른 타곡 다른 곡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회사 분들이 다 추려서 이제 외부 작가님들 걸 추려서 이제 제 거랑 붙인 거기 때문에, 정말 멤버들과 직원분들은 계속 새로운 노래를 매주인가 뭐 2주에 한 번인가 회의 때 듣는데, 저는 계속 똑같은 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마음을 졸이게 되더라고요. 이 노래 좋은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계속 새로운 걸 가져오시니까 되게 긴장되는 나날이었죠. 맞아요. 왜 이렇게 높게 잡았냐면, 원래 저 기타가 저 피치였어요. 저 코드였고, 그래서 사실 낮추고 싶지 않았죠. 처음에 작업하면서는 되게 높아야 뭔가 인상이 과격하게 들리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버전으로, 이 피치의 버전으로 뭔가 발매가 됐으면 이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미 낮은 걸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들으면 오, 되게 높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라이브 하는 거 너무 잘 들린다 그러고요. 맞아요. 생각보다 더 잘 들려서 저희도 사실 살짝 놀랐어요. 이거 라이브 되게 잘해야겠다. 되게 적나라한데? 이러면서 좀 긴장을 뭐 무대에서 긴장을 하진 않지만 되게 서로 좀 체크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작업한 곡들 Perfect Danger 가사 작업도 했는데, 그 곡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타이틀곡 후보곡이었죠. 그래서 제 마음을 굉장히 졸이게 한 그런 곡이었고, 근데 이제 그 곡은 아마 외국어로 돼 있는 가이드였는데 결국에는 픽스가 돼서 저희 수록으로 쓰게 되고, 한국어로 가사를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다 외국어니까, 영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시간의 틈에서도 작업을 해야 되고, 아진짜 와디프가 곡은 나왔지만 계속 수정을 하는 상황이라서 나 이거 도저히 가사를 쓸 여력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성준이한테 너가 좀 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성준이한테 맡기고, 그렇게 성준이가 써오고 제가 한번 잡아주고, 그러고 이제 뭐 많이 수정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을 이렇게 따라다다닥 올리게 된 건데,
그래서 사실 퍼펙트 데인저는 그냥 가사 정도? 네. 뭐 크게 막 말씀드릴 게 많이 없긴 해요. 아, 시간의 틈에서도 완전 높죠. 맞아요. 저는 시간의 틈에서를 사실 만들면서 이걸 멤버들이 부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노래가 너무 높아서. 이거는 언제 처음 만들었냐? 12월 14일에 오후 9시에 첫 가이드를 떴네요. 이것도 진짜 정말 쓱싹 나온 노래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날 아마 당일에 이 덩디당동 덩디당당 이 기타 소리를 찾아가지고 이 당일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시간의 틈에서를. 가이드 러프한 데이 원 첫날 첫 가이드인데 이때 아마 1절까지 다 나왔을 거예요. 느려지는 안마처럼 다리가 저려오던 중인데 무엇을 바라고 그리 달렸던가 좀 급하게만 왔지 어느새 다 자랐지만 거울 앞에 서면 나와 눈을 맞추는 너희는 그 앞에 잠깐 담아 조금 쉬어갈까 하기도 해 위로의 귀마가 힘든 게 아냐 지쳐 조금만 손 돌리게 그날 그가면 돼 그럼 다시 만날 거야 항상 시간의 틈에서 오케이. 그래서 시간의 틈에서는 첫날에 바로 이렇게 1절까지 가사와 트랙이 다 나온 곡이에요. 정말 빠르죠? 정말 빠르게 작업했고 뭔가 이런 타이틀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그런 거에서 떠나서 그냥 수록을 쓴다 생각하고 내가 잘하던 거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정말 쓱싹 곡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쓱싹 곡이 나왔는데 이거의 가이드는 좀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맞아요. 제가 이제 앨범을 만들면서 처음에는 부담 모드였다가 이제 점점 예민 모드로 가고 있고 이제 최종 폭발 지점에 이 시간의 틈에서라는 곡을 작업을 하게 됐죠. 정말 그냥 너무 그때 당시에 제 모든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 노래도 제목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시간의 틈에서라는 제목이 먼저 나오고 고민을 했어요. 시간의 끝에서로 할지 시간의 틈에서로 할지 고민했는데 뭔가 나는 쉬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뭔가 잠깐만 숨 돌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이렇게 지배적일 따라서 시간의 끝에서는 뭔가 좀 절망적이잖아요. 뭔가 느낌이 뭔가 시간의 끝에서 기다릴게 이러면 다 끝나고 이제 약간 저 멀리서 이렇게 왔어 이런 느낌이고 시간의 틈에서는 뭔가 이런 흘러가는 시간 사이에서 잠깐 숨을 돌리겠다라는 의미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의 틈에서를 골랐죠. 이것도 제가 처음에 작업을 할 때 가사를 진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 비트구나. 이거는 제가 비트를 쫙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래커 형한테 넘겨서 그 트래커 형이 이제 기타, 드럼 다 다시 찍어준 그런 트랙이에요. 그래서 뭔가 가사를 보면 처음에 파트가 이거죠.
느려지는 아마추어 다리가 저려오던 중인데 무엇을 바라고 그리 달렸던가 조급하게 나왔지 어느새 다 자랐지만 거울 앞에서 나와 눈을 맞추는 어린애 그 앞에 잠깐 눈 감아 조금 쉬어갈까 하기도 해 위로엔 귀마가 힘든 게 아니야 지친 조금만 흔들릴게 그래 나 그거면 돼 그럼 다시 일어날 거야 어느새 시간의 틈 이렇게 1절 벌스 풀인데 가사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같이 작업하는 형도 뭐 가사가 진짜 너무 좋다고 말해준 곡인데 사실 좀 쓰면서 이 고민을 했어요. 너무 가사를 무겁게 가져가면 이게 뭔가 앨범에 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고민을 그냥 바로 내려놓게 한 가사가 이제 프리 가사인데 그 앞에 잠깐 눈 감아 조금 쉬어갈까 하기도 해 위로엔 귀마가 힘든 게 아니야 지친 건데 요 가사를 쓰고서 아 그냥 얘 이 노래는 뭔가 그냥 상업성을 버리고 그냥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말들로만 다 채워갔던 거예요. 벌써 원부터 진짜 아주 절절하죠. 느려지는 마침 다리가 저려오던 중인데 무엇을 바라고 그리 달렸던가. 이게 진짜 어떤 아이돌 아니 어떤 아이돌이 이런 가사를 불러요. 이거 너무 약간 뭔가 솔로 가수가 되게 좀 연차가 있는 가수가 부를 법한 뭔가 말 어투잖아요. 그래서 약간 신박한데 그래서 오히려 유니크하게 했던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느려지는 마침 다리가 저려오던 중인데 무엇을 바라고 그리 달렸던가. 여기서부터 일단 이미 가슴을 한번 후벼 파는 가사를 근데 이것도 정말 다 그냥 한 번에 나온 거예요. 몇 시간 안 된 그 안에 멜로디랑 다 쓴 거라서 그냥 제 속에 있던 얘기를 그냥 그대로 꺼내놓은 게 아닌가. 조급하게만 왔지 어느새 다 자랐지만 거울 앞에 서면 나와 눈을 맞추는 어린애. 이게 되게 그쵸. 거울 앞에 서면 나와 눈을 맞추는 어린애. 몸은 다 자라는데 아직 나는 어린애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울 앞에 잠깐 눈 감고 조금 쉬어갈까 하기도 한다. 그리고 위로엔 귀마가 힘든 게 아니야 지친 건데. 이것도 이제 그쵸. 사실 저는 그래요. 이게 사실 이 가사를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본인이 지치면은 이제 위로를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뭔가 이런 MBTI나 성향이 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뭔가 지치거나 그럴 때 갑자기 매니저 형한테 전화가 퇴근하시나? 그래서 저는 아무튼 지치거나 뭔가 그럴 때 힘들 때 내가 뭔가 되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고 마음이 막 불안정하고 할 때 위로를 별로 듣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나는 막 별로 위로를 듣고 싶지가 않고 그냥 나 혼자 뭔가 받아들이고 내 속안에서 정리하는 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사람마다 생각하는 거마다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위로엔 귀마가 힘든 게 아니고 난 지친 거다. 그래서 함부로 위로하지 마라. 나는 너의 위로 따윈 듣지 않아. 나는 오케이 그런 거죠. 그래서 위로에는 귀를 막고 하겠다. 나는 그냥 조금만 숨 돌리겠다. 그겁니다. 그쵸. 혼자 삭히는 게 나아. 이걸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위로엔 귀 막고 그냥 나 혼자서 조금만 숨 돌릴게.
그래 나 그거면 된다. 다시 일어날 거다. 원스 다시 일어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런 거죠. 네. 정말 쓱싹쓱싹 써내려가는 곡이네요. 그리고 이제 시간의 틈에서 기다릴게 늦지 않게 찾아와 주면 돼. 조급해하지 말고 돌아봐. 이거는 이 코러스는 사실 그래요. 뭔가 벌스나 프리코러스에서는 뭔가 1인칭으로 내가 나 이렇고 이래서 힘들고 힘든 게 뭐 이래서 쉬어가고 싶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코러스에서는 오히려 이제 한번 보듬어주는 타인이 약간 보듬어주는 시선으로 가사를 썼어요. 그래서 시간의 틈에서 기다릴게 늦지 않게 찾아와주면 된다. 조급해하지 말고 돌아봐라. 그냥 지나온 게 너무 많다. 너무 우리가 숨가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냥 놓치고 산 게 너무 많으니까 잠깐 쉬어가자. 뭐 이런 가사입니다. 되게 감동적이면서 현대인들한테 공감이 될 만한 그쵸? 그런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 시간의 틈에서란 노래 2절 벌스 가사를 정말 좋아해요. 이게 뭐 잠깐 쉬었다가 못 봐 이러다가는 속박되어세요 4-5 기다리네 뭔가를 그래 날 따스할 때만 해도 전부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I was full Now all I got is pain 몸에 베이는 땀의 냄새가 may never stay gonna change stage we got faith feeling crazy 점점이 남이 끝이라고서도 시작했으니 call me 이거는 약간 뭔가 쇼미 준우승에서 감동적인 노래 할 때 쓸 법한 가사인데 이게 앞에서 코러스에서 잠깐 쉬어가면 돼 라고 했는데 바로 2절에서 펀치 잠깐 쉬었다가는 못 본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점이 다른 거지. 이제 코러스에서는 그래 잠깐 쉬어가도 돼 라고 이제 뭔가 보듬어 주는 거라면 여기서는 벌스 2에서는 다시 나의 자아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잠깐 쉬면 이러다가는 뭔가 아무것도 못 할 수도 있다. 뭐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막 못 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이런 류의 가사를 되게 많이 썼죠. 뭔가 옛날 처음에 쓴 7이라는 노래도 그렇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못 봐 이러다가는 속박돼서 세요 4-5 그냥 뭔가 초를 세면서 기다리는 거죠.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 날 따스할 때만 해도 전부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I was full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애였고 나 뭔가 지금 상황과 뭔가 꿈꿔왔던 게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All I got is pain 몸에 베이는 땀의 냄새가 main 이제 이거는 진짜 뭔가 리얼 휴머니즘 이게 춤추면서 뭔가 뭐 그래 모든 게 뭐 고통스럽지만 이 땀의 냄새가 우리의 뭔가 이런 노력이 그거를 뭔가 중심으로 증명할 거고 그리고 절대 멈추지 않고 다 가질 거고 이 무대가 난 가장 좋다. 그러니까 뭔가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가사를 담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필름의 크레딧 첫 번째가 나다. 라임이 끝이라고서 시작했으니 going me 이거는 되게 중의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필름 그러니까 내 인생 영화 안에서 크레딧 첫 번째는 나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주인공은 나니까 나고 그리고 이 영화의 끝을 나는 이미 알고서도 시작했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이런 건데 이건 되게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라인이에요. 뭔가 이게 뭔가 새드 엔딩이든 해피 엔딩이든 나만은 알지만 뭐 나는 시작했으니까 뭐 끝을 볼 거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뭐 이런 담담하면서 뭔가 강단 있는 그런 랩입니다. 그래서 뭔가 가사 안에서 되게 막 말을 꼬고 뭐 이런 라이밍으로 되게 재밌게 하고 이런 걸 신경 썼다기보다는 뭐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의미적으로 되게 자서전 같은 뭔가 내 안의 얘기를 꺼내놓은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랬어요. 가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나요? 이런 노래는 그쵸. 이런 노래는 가사가 정말 계속 끊임없이 나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덜어내느라 오히려 힘들지 막 가사가 안 나와 막 이런 투정을 부릴 수 없는 곡입니다.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브릿지가 나오죠. 같이 걸을까 조금 늦었지만 나만 괜찮다면 너 다시 걸어볼까 시간 속에 나를 락도 치워다 똑같은 말들 같은 것과 같은 것들과 똑같은 것들 같은 걸음이 정말 다른 걸음이 시간에 트면서 떠올려 날 잠깐씩 이렇게 브릿지가 있는데 이 브릿지는 그냥 다시 이제 곡에 이제 이런 흐름이 있고 뭔가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거고 난 잠깐 쉬고 싶고 뭐 쉬어도 되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하는 뭔가 물음표에 담긴 온점들을 내는 그런 가사였다면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긍정적이어졌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대로 뭐 멈출 게 아니니까 라는 생각에 이제 같이 걸을까 조금 늦었지만 너만 괜찮다면 나 다시 걸어볼까에 뭔가 나 다시 준비가 된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 나를 락더 치워 다 똑같은 말들 같은 것과 같은 것들과 똑같은 것 이게 되게 말을 꼬아놨어요. 치워 다 똑같은 말들 같은 것과 같은 것들과 똑같은 것도 같은 거야미 이게 세 줄짜리 문장인데 그냥 직역하면 똑같은 말 다 치우고 그런 뭔가 부정적인 말들은 그냥 겁을 주려는 그냥 겁이다. 겁을 형상화하자면 말이 그러니까 그 말들은 모두 그냥 겁먹는 말들일 뿐이다. 라는 거를 되게 길게 라이밍을 해서 쓴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이 가고 전과 다른 걸음이지 시간의 틈에서 떠올려 잠깐씩 그쵸 이제 다시 걸어 나갈 거다. 난 전과 다른 걸음으로 같이 가자. 그리고 이제 내가 떠나온 시간에 쉬다 온 시간의 틈에서 한 번씩 날 떠올리면 된다. 뭐 이런 가사입니다. 그러고선 다시 후렴이 반복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되게 제가 쓰기 좋아하고 쉬워하는 가사 스타일이고 작업하면서 뭔가 되게 행복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가이드도 정말 좋은데 이것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공을 좀 들였어요. 이 노래 가이드는. 느려지는 아마침 가기가 저려오던 중인데 무엇을 바라고 그리 달렸던가 조급하게만 왔지 어느새 다 자랐지만 그 앞에서 나와 눈을 맞추는 어린이 그 앞에 잠깐 눈 감아 조금 쉬어갈까 하기도 해 위로의 귀마가 힘든 게 아냐 지친 조금만 숨 돌리게 그래 나 그거면 돼 그럼 다시 일어날 거야 내 시간의 틈에서 기다리게 늦지 않게 찾아주면 돼 조급해하지 말고 돌아봐 그냥 지는 게 너무 많잖아 잠깐 쉬어가면 돼 잠깐 쉬어다가 모바일 하다가 소박 bills up 4-5 기다리는 온갈 그래 널 따스할 때만 해도 전부 가를 슬슬 깎아탔지만 I was full now I gotta pay moment 베이는 땀의 냄새가 may never stay gonna change the stage we got fate You feel me credit 첫 번째가 me 날 me 끝이라고서도 시작했으니까 잠깐 눈 감아 조금 쉬어갈까 하기도 해 위로의 귀마가 힘든 게 아냐 지친 조금만 숨 돌리게 그래 나 그거면 돼 그럼 다시 일어날 거야 시간의 틈에서 기다리게 늦지 않게 찾아주면 돼 조급해하지 말고 돌아봐 그냥 지는 게 너무 많잖아 잠깐 쉬어가면 돼
왜 다 똑같은 말들 같은 것과 같은 것들과 똑같은 것들 같은 마음이 고민이 전과 다른 걸음이 시간의 틈에서 떠올려 날 잠깐씩 시간의 틈에서 기다린 날 이렇게 시간의 틈에서 가이드입니다. 예, 되게 뭔가 러프한데 되게 진심이 뭔가 목소리에서 느껴지죠. 예. 저는 그래서 이 버전이 되게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뭔가 감정이 되게 잘 실려 있어서 저는 이 버전을 되게 좋아해요. 제 가이드를. 뭔가 노래를 뭐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이 노래만큼은 가이드를 되게 정말 잘 해서 만들고 싶었어요. 원래 가이드를 막 이 정도로 열심히 하진 않는데 되게 열심히 작업을 한 곡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래가 들어보면 되게 제 가이드는 홀리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신성해요. 되게 뭔가 화음들이 되게 이렇게 짝짝짝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컬도 진짜 그때 진짜 옛날인데 느려지는 한마침 다리가 저려오던 중인데 무엇을 바라고 그리 달렸던가 조급하게만 왔지 어느새 다 자랐지만 거울 앞에 서면 너와 눈을 맞추는 어린애 그 앞에 잠깐 눈 감아 조금 쉬어갈까 하기도 해 위로엔 귀마가 힘든 게 아냐 지친 조금만 숨 돌릴게 그래 난 그거면 돼 그럼 다시 일어날 거야 어느새 시간에 되게 녹음한 게 좀 공들이 되게 노래를 잘 못하는데 제가 그 노래를 공들여서 불렀어요. 뭔가 살리고 싶은 포인트들 많아서 특히 프리에 이런 그 앞에 잠깐 눈 감아 이렇게 뭔가 끌면서 들어가잖아요. 앞에 이런 게 되게 이 노래는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해서 가이드에서 되게 신경 썼거든요. 그 앞에 잠깐 눈 감아 조금 쉬어갈까 하기도 해 위로엔 귀마가 힘든 이런 것도 위로엔 귀마가 뭔가 진짜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뭔가 가사와 이런 멜로디가 정말 내가 이거를 읽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상황이 돼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녹음을 하려고 되게 애썼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노래를 다 다시 어쨌든 제 파트도 다 다시 녹음을 했지만 사실 2절 랩 느낌은 사실 가이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이드 느낌을 잘 못 살렸어요. 물론 가이드는 내가 했지만 이게 그래서 살짝 아쉬움이 남는 그런 습니다. 뭔가 발매된 곡보다 이 가이드 버전이 더 뭔가 진짜 아파 보이게 잘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이 느낌을 살리기가 어렵더라고요. feeling me 여기구나. 잠깐 쉬었다가 모바일 하다가는 소박되어 045 기다리는 뭔가 그래 널 따스할 때만 해도 전부 가를 쓸쓸 것 같았지만 I was 4 gotta pain 몸에 베이는 땀의 냄새가 may never stay gonna change you stage we got faith You feeling me credit 첫 번째가 me not me 끝이라고 서고 시작했으니 랩을 이게 더 뭔가 느낌이 목소리는 좀 떠 있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좀 아쉽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애환이 담겨 있다고요? 그 정도인가요? 그 정도로 슬픈 그건 아니긴 한데 그냥 이런 노래 쓸 땐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훨씬 더 부풀려서 뭔가 더 큰 요만하게 느끼고 있는 감정이면 이렇게 늘려서 가사를 써야 더
감성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그렇진 않습니다. 그쵸, 쫀득합니다 랩이. 이게 진짜 화성이 엄청나요. 제가 가이드인데 화성을 이렇게 많이 쌓은 게 처음인데 많이는 안 쌓았네? 진짜 더 많네. 근데 좀 열심히 쌓았어요. 이 뭐라 그래, 이 더블링과 화성만 들으면 되게 재밌거든요. 다리가 저려오던 중인데 무엇을 바라고 그리 달렸던가. 조급하게만 왔지 어느새 다 자랐지만 거울 앞에 서면 나와 눈을 맞추는 어린애. 그 앞에 잠깐 눈 감아 조금 쉬어갈까 하기도 해. 위로엔 귀마가 힘든 게 아냐 지친 건데. 그래 나 그거면 돼. 그럼 다시 일어날 거야 어느새. 시간의 틈에서 기다릴게. 늦지 않게 찾아주면 돼. 조급해하지 말고 돌아봐. 그냥 지난 게 너무 많잖아. 잠깐 쉬어가면 돼. 열심히 그냥 약간 기도해야 할 것 같고 뭔가 가스펠 같고 되게 열심히 쌓았어요. 이거 어떻게 했냐 나. 참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 내가 노래를 발매하고서 나중에 들어보면 야 이거 이 힘든 거 언제 다 했냐 이런 느낌? 잠깐 눈 감아 적을 이렇게 그냥 잠깐 가성도 눈 있고. 감아 적을까 하기도 해. 이건 또 뭘까? 잠깐 눈 감아 적을까 하기도 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쌓았습니다. 위로엔 귀마가 힘든 게 아냐 지친 건데. 이런 것도 있고. 위로엔 귀마가 힘든 게 아냐 지친 건데. 그래서 이거를 보컬로 싹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잠깐 그 앞에 잠깐 눈 감아 조금 쉬어갈까 하기도 해. 위로엔 귀마가 힘든 게 아냐 지친 건데. 그래 난 그거면 돼. 그럼 다시 일어날 거야 어느새. 시간 오 좋다. 좋네. 잘 불러놨네. 이 브릿지도 되게 열심히 불렀거든요. 같이 걸을까. 조금 늦었지만 나만 괜찮다면 나 다시 걸어볼까. 맞아요. 이게 원래 브릿지는 너만 괜찮다면 나 다시 걸어볼까 해. 여기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난 도저히 못 부르겠다. 이게 레란 말이에요. 레. 그래서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통 녹음실에서는 그래도 3억 도까지는 부르거든요. 근데 레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도저히 못 하겠는데 싶어서 그냥 가성 처리를 하고 뭐 준이가 부르겠지 하고 그래서 녹음할 때 진성으로 바꾼 파트입니다. 뭔가 같이 걸을까. 조금 늦었지만 나만 괜찮다면 나 다시 걸어볼까. 시간 속에 이렇게 이런 것도 숨어 있고. 이거를 덧대서 소리가 좀 더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 있나? 같이 걸을까. 조금 늦었지만 너만 괜찮다면 나 다시 걸어볼까. 시간 속에 나를 락더 치우다 똑같은 말들 같은 것과 같은 것들과 똑같은 것들 같은 거 on me 전과 다른 거는 네 시간에 뜨면서 떠올려 날 잠깐씩. 열심히 했네. 맞아요. 미니언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후렴? 시간의 틈에서 기다릴게. 진짜 높아요 이거. 정말 저 가이드 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의 틈에서가 정말 나왔다. 정말 좋죠. 노래가 되게 서정적인데 OST 같은 느낌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시간의 틈에서가 와리프가 처음 초안이 나오고 아진짜 작업을 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가다가 시간의 틈에서를 쓰게 된 겁니다. 예, 그런 순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의 틈에서를 아마 쓰고서 퍼펙트 데인저가 아마 아닐 거야. 그 세 곡을 같이 작업하면서 퍼펙트 데인저도 이제 가사를 써야 되는 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이거 작업을 할 동안 성준이가 쓰고 그리고 제가 이거 작업을 이렇게 끝내고 같이 다시 작업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갔죠. 파트 분배는 뭐 제가 하긴 하는데 오 그죠. 예, 같이 합니다. 이제 회사 분이랑 같이 상의를 하면서 누가 잘 어울릴지 누가 뭔가 무대에서 이 파트를 제일 잘 살릴지 아니면 누구 목소리가 여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곡을 썼는지를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조정을 나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녹음을 한 번씩 다 해보면서 이제 어울리는 파트 안 어울리는 파트를 찾아서 이렇게 좀 분배를 합니다. 최대한 이제 저는 음악이 잘 조화롭게 멤버들 목소리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안 어울리는데 뭐 이렇게 넣어주고 뭐 이런 거를 정말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위치에다가 들어가는 게 그 사람한테도 좋다. 모든 멤버들한테 그게 가장 좋은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뭔가 가끔은 좀 형평성이 없다라고 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뭔가 딱 그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걸 되게 선호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와디프도 제가 2절에만 딱 나오고 나가는 이유도 사실 그거죠. 그냥 적재적소에 필요한 곡은 쓰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 다시 봄. 이 겨울 다시 봄은 어떻게 되게 이 앨범에 수록되게 된 거냐면 사실 앨범에 다른 노래가 있었어요. 들어갈 만한 곡들이 제게 몇 개 있었는데 근데 그 곡들은 뭔가 팬송은 아니었고 그냥 앨범의 흐름을 맞출 수 있는 하지만 그 곡들도 정말 좋은 곡이고 나중에 쓰겠지만 그런 제가 좋아하는 곡도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곡의 구성상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컴백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팬송이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직원분들도 의견을 내주셨고 저희도 동의를 했고 그래서 곡을 물색을 하다가 이제 겨울 다시 봄의 트랙을 받고 가사 작업을 시작을 했죠. 아마 거의 앨범 마무리 단계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겨울 다시 봄은 이것도 이때는 제가 그래도 이때도 바빴다. 예, 계속 바빴다. 이때도 정신이 되게 없고 막 예민 모드였던 때라서 일단 회사에서 이 트랙 원래 당연히 영어로 돼 있는 트랙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한국어 가사를 멤버들이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뭐 원래 같았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 걸로 했으면 뭔가 당연히 제가 썼겠지만 이제 이 노래는 뭔가 팬분들한테 선물로 주는 이런 팬송으로 의미를 담기 위해서 멤버들 전부 다 작사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제 갔고 그래서 사실 멤버들이 사실 작사가 처음인 사람들도 있고 당연히 뭐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잘해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방향성도 잡기 힘들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면 다 5명이 다 다른 의미로 가사를 써와서 이렇게 합치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이건 버리는 곡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시간이 딜레이가 될 것 같고 저는 그걸 알아서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그러고서 바로 제가 멤버들한테 다 이제 모아서 바로 제목을 정해줬어요. 제가 이 트랙을 듣고 이제
생각났던 게 제가 옛날에 메모장에 한번 써놨었는데 겨울 다시 봄이라는 제목을 메모장에 언제 썼는지 모르겠는데 써놨었어요. 그래서 이 겨울 다시 봄이라는 게 뭔가 이 트랙이랑 잘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일단은 멤버들한테 맡긴다는 생각으로 그냥 다 불러서 그 가사 영어로 돼 있는 가이드의 가사를 어떻게 붙이면 편한지 빠른지 그걸 좀 컴팩트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겨울 다시 봄을 제목으로 해서 다 같이 쓰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제목은 겨울 다시 봄입니다 땅땅땅 하고서 이제 멤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작업을 했죠. 현세 형은 아마 준영이랑 같이 작업을 했던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말들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제목과 뭔가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잘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1절까지만 당연히 완곡을 거의 한 이틀 3일 만에 써오는 건 멤버들이 이런 처음인데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냥 1절까지만 다들 써와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1절까지 다들 써와서 5층 녹음실에서 한 명씩 불러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 하나씩 좋은 것들 좋은 소절 마디들 이런 거를 조금씩 영감을 받은 것들도 있고 하면서 물론 뭐 당연히 안 쓰인 것도 있어요. 왜냐면 당연히 이게 모두가 잘할 수는 이 모든 게 좋을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멤버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왜 다 작사라고 이름을 넣냐면 어쨌든 그 사람들 각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제 모아서 저한테 영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았고 그래서 뭔가 뭐 그런 거죠. 뭐 무한도전에서 이제 유재석 선배님이랑 이적 선배님이 말하는 대로 노래를 쓸 때 이제 유재석 선배님이 막 자기의 20살 때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이적 선배님이 그거를 참고해서 영감을 받아서 노래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멤버들도 이제 많이 가사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엔 당황했을 수도 있지만 다 멤버들의 이런 것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쓴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이드를 제가 어쨌든 다시 다 해서 한국어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고 겨울 다시 봄 제가 가이드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있잖아 난 꽤 오랫동안 기다렸어 yeah. 눈앞에 보이는 네 미소 얼었던 맘이 녹아내려 조금만 다가와 내 옆에 있어줘 Please stay and never change Cause I'm loving you 네 맘을 노른다 할까 줄게 내 맘이 작지 않아 이제 너도 알고 있잖아 And 알아 겨울이 지나면 다시 한번 찾아올까 알아 이제 놓치잖아 겨울 다시 봄 내 곁에 다시 널 더 닮은 잊고 있던 뭔가 다른 계절에 지친 나를 안아줘 오늘 내 옆에 네 모습 그대로 겨울 다시 봄 두 번의 가을 겨울 또 다음 계절의 끝에 널
계절에 지친 나를 안아줘 오늘 내 옆에 네 모습 그대로 겨울 다시 봄 얼어붙은 나의 맘을 쉽게 깨지지 않아 점점 익숙해져가 But don't try to rush 기다릴게 난 계절이 지나면 우리 다시 만나 겨울 다시 봄내 곁에 다시 널 더 닮아 잊고 있던 뭔가 다른 계절에 지친 나를 안아줘 오늘 내 옆에 네 모습 그대로 겨울 다시 봄 이렇게 가이드가 나왔고요. 되게 이거는 사실 가이드에 공을 그렇게 막 들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녹음 한 이틀 전인가 한국어 가사가 이제 제가 다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가사입니다 하고 이렇게 텍스트만 던져주면 녹음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멤버들 연습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가이드를 다 떠줘야 돼서 정말 급하게 가이드를 한 노래예요. 그래서 트랙도 몇 개 없고 튠도 좀 엉망이고 한데 그렇죠. 이거 그대로 이제 픽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노래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청춘 영화 OST 뭔지 알죠? 뭔가 청춘 영화, 청춘 로맨틱 하이틴 이런 영화나 드라마의 OST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그냥 이 겨울 다시 봄이란 제목을 가지고서는 그냥 그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가사도 다 그런 느낌으로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겨울 다시 봄 제목을 쓰고서 그냥 첫 문장을 그러니까 벌스 처음에 딱 들어가는 첫 문장을 뭘로 해야 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막상 제목은 정했는데 이게 첫 문장을 뭘로 떼야지 정말 뭔가 괜찮을까? 왜냐면 이게 외국어 가이드였을 때는 조금 다크했어요. 노래가 어둡고 뭔가 마이너한 코드 진행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분위기가 조금 어두웠는데 그거를 조금 밝게 만들고 싶어서 가사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있잖아 난 꽤 오랫동안 기다렸어. 이거는 뭔가 사실 이것도 고민이 많았는데 벌스 1에서 뭔가 있잖아 난 꽤 오랫동안 기다렸어라고 하면 뭔가 이 화자가 TNX인가 땡스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땡스의 시선으로 써야 되나 TNX의 시선으로 써야 되나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 어투와 이 문장을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방향성을 잡힐까? 왜냐면 벌써부터 이렇게 짜라락 써야 되는데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네 미소에 얼었던 마음이 녹아내려. 그래서 결국에는 TNX의 입장에서 말하기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이제 컴백을 했다는 가정과 하에 뭔가 얼었던 마음이 녹아내린다. 다시 보니까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와서 내 옆에 있어달라. 뭐 그런 거고. 내 마음을 너는 다 알까? 절대 내 마음이 작지 않아. 이젠 너도 알고 있잖아.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 없이 너무 직설적인 가사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부터 확실히 이 곡의 방향성이 잡혔던 것 같아요. And I know 겨울이 지나면 다시 한번 찾아올 거 알아. 이젠 놓치지 않아. 이 가사가 되게 저한테는 킥이었어요. 이젠 놓치지 않겠다. I'm saying 뭔지 알죠? 그래서 이 뭔가 겨울이 지나면은 다시 돌아올 거 아니니까 그때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 파트죠. 여기서 이제 놓치지 않겠다 하고 겨울 다시 봄 내 곁에 다시 온 널 똑 닮은 잊고 있던 무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사가 참 달달해요. 그쵸? 널 똑 닮은 사실 근데 이거는 이 라인을 좀 고민했어요. 겨울 다시 봄 내 곁에 다시 온 널 똑 닮은 널 똑 닮은? 그러니까 너가 아니고 널 똑 닮은? 이게 잠깐만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바꿔야 되나? 막 이렇게 좀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어쨌든 봄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봄이 오는 거지만 어쨌든 뭔가 내가 잊고 있었지만 뭔가 그래 그랬던 것 같아 하면서 뭔가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을 이제 표현한 가사예요. 그리고 다른 계절에 지친 나를 안아줘 넌 늘 내 옆에 네 모습 그대로 겨울 다시 봄. 아주 시적입니다. 네, 잘 썼어요 제가 생각해서. 나를 안아줘 넌 늘 내 옆에 네 모습 그대로. 그리고 벌스 2는 정말 진짜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벌스 2 쓰다가 너무 어려워서. 왜냐면 가이드가 되게 다크했어요. 여기서 멜로디가 되게 다크하잖아요. 분위기가 이렇게 막 밝다가 갑자기 여기서 확 다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이거 가사 잘못 풀면 되게 이상해질 것 같은데 싶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거의 마지막에 이 가사를 썼습니다. 두 번의 가을 겨울 또 다음 계절의 끝에 널 만났어 베이베. 이게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두 번의 가을일까? 여름, 가을, 겨울인데 여름은 뭔가 기분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가을은 좀 쓸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4계절 중에서 나는 봄, 여름이 없었다 이런 거예요. 그 1년 동안에 봄, 여름이 없고 가을, 겨울만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 너를 만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뭐 이해하신 분이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되게 숨은 그런 거니까. 그리고 프리투에서도 한번 변형 줬고 내 맘을 너는 알잖아. 원래는 내 맘을 너는 다 알간데 여기서 그냥 한번 이제 꼬았습니다. 내 맘을 너는 알잖아. 이제 우리 다시 만날 때 말야 꼭 참아 절대 울지 않아. 예, 이거는 못 지켰고요. 그리고 엔다너 겨울이 지나면 여기서도 한번 변형을 줬죠. 겨울이 지나면 묻었던 마음을 줄 거다.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제 뭔가 1절보다 훨씬 확고한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마음을 줄 거고 절대 놓치지 않겠다. 원래는 이젠 놓치지 않았는데 1절에서 확실히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되게 달달해요. 그리고 이게 이 노래에 계절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감이 비슷해서 좀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뺐습니다. 원래는 계절이라는 단어가 워딩이 더 많이 들어가였었는데 처음에 제가 가사 이렇게 했을 때는 근데 이게 너무 계절 1절에서도 계절 2절에서도 계절 3절 브릿지 계절 다 이러니까 와 이거 진짜 무슨 뭐 어디 기상청 노래인가? 이래가지고 계절을 좀 덜어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브릿지 계절이 지나면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브릿지 가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되게 하나 차이인데 이 리을 하나 차이인데 제가 원래는 But I ain't trying to rush 기다릴게 난 계절이 지나면 우리 다시 만나가 원래 지금 가사인데 우리 다시 만날로 쓸까 되게 고민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다시 만날로 하면은 뭔가 뒤에 뭔가 그 일어나기 전에 회상하는 느낌이고 우리 다시 만날 겨울 우리 다시 만날 봄이야 뭐 이런 느낌이고 우리 다시 만나 라고 하면은 좀 더 말하는 느낌으로 회상보다는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 전달하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말하듯이 바꿨습니다. 그냥 이 앞에 모든 메시지들이 하나의 뭔가 이런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뱉고 있는 말이다라는 걸 여기서 뭔가 그 리을 하나 차이인데 그냥 저만 아는 디테일이에요. 그냥 우리 다시 만나 겨울 다시 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너무 잘했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여기 제가 부르고 싶었거든요. 브릿지 전체 제가 원래 부르고 싶었는데 그래도 뭐 본인의 역할이 있는 거니까. 바람부터 나의 맘에 쉽게 깨지지 않아 점점 익숙해져가 But I ain't trying to rush 기다릴게 난 계절
약간 여기서 약간 이 가이드는 약간 날로 했어. 우리 다시 만날이라고. 우리 다시 만날 그쵸? 나라고 안 하고 날이라고 하죠. 우리 다시 만날 여기까지도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부르면서도. 그러다가 이걸 불러놓고 아 우리 다시 만나가 낫겠다 해서 그냥 가사를 수정한 겁니다. 정말 정말 저만 아는 디테일이에요. 뭐 아무도 몰라요. 아마 회사분도 모르고 멤버들도 모를 거예요. 그냥 제가 그때 당시에 잠깐 이 마지막 브릿지 메시지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 그냥 별거 아닌 되게 작은 부분 디테일이지만 그냥 고민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가이드 버전과 최종 버전 중 어느 것이 더 어울며 다 똑같죠. 두 개 같은 노래인데 다 똑같습니다. 이 노래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2절 벌스 쓰는 게 진짜 쉽지 않았어요. 현상 파트 쓰는 게 얼만큼 어두울 거고 얼만큼 밝을 거냐를 정하는 무드를 정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겨울 다시금 녹음하면서 눈물 핑 멤버나 에피소드 있나요? 아마 눈물 핑 했던 멤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노래는 사실 녹음실에서 우는 게 녹음하다가 너무 몰입해서 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디렉터분이 있고 계속 나한테 티칭을 해주면서 바꿀 거를 알려주기 때문에 사실 그거 노래 잘 부르는데 신경 쓰느라 아마 멤버들이 막 이런 걸로 이렇게 막 감정에 빠져들어가지고 막 울기는 쉽지 않아요 녹음실에서. 본인이 막 개인적으로 혼자 듣다가 뭐 눈물 흘릴 수는 있지만 보통 저도 녹음실에서는 정말 녹음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기 쉽지 않아요. 녹음할 때 일단 녹음할 때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 레코딩 비하인드가 나올라나 모르겠네요. 녹음할 때 비하인드가 이제 저는 녹음할 때 직접적으로 디렉팅을 하지 않아요. 이제 왜냐면은 저도 녹음을 해야 되고 그 날 안에 그래서 제가 계속 디렉팅을 해주면서 멤버들을 짚어주고 뭐 이렇게 머리를 쓰고 이러면은 정말 폭발합니다. 이게 뇌가 진짜 과부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저희 함께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그 쌤이 디렉팅 해주고 저도 이제 되게 믿고 있는 선생님이라서 그 쌤이 보통 해주고 저는 이제 뒤에서 계속 들으면서 뭐 제가 원하는 디테일이나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놓치는 거 아니면 추가하고 싶은 거 있으면 추가하는 거 아니면 뭐 가사를 갑자기 보고 바꾸고 싶다면 바꾸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조금은 디렉팅은 이제 약간 이 선에서 하고 있긴 해요. 왜냐면은 그거를 다 하면 진짜 정말 그냥 저는 녹음을 따로 해야 할 정도로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시간의 틈에서 녹음을 멤버들이 가장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그 노래가 워낙 느낌 살리기도 어렵고 후렴도 되게 높고 그래서 저도 엄청 깐깐하게 그 노래만큼은 거의 일선에서 원래는 제가 안 그러는데 그 노래만큼은 제가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이제 멤버들 계속 디랩을 주고 했던 것 같아요. 느낌을 맞추려고. 왜냐면 그만큼 아끼는 곡이기도 하고 이 감정 전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시간의 틈에서 진짜 현수 형 진짜 고생했죠. 현수 형 아마 3시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녹음실에 정말 고생했죠. 그때 막 그 시간의 틈에서 기다릴게 이거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현수 형이랑 그 준혁이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노래가 높으니까 이게 어쨌든 불러야 되잖아요. 라이브도 해야 되고. 근데 너무 높아서 현수 형도 막 고전을 하고 뭐 현수 형의 뭔가 습관이나 뭔가 표현의 방식 이런 것도 좀 이제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하느라고 되게 현수 형 고생 많이 했어요. 거의 뭐 이제 3시간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면 약간 건조 안 된 세탁물처럼 머리가 막 이렇게 막 돼가지고 그랬었죠. 뭐 겨울 다시 보면 뭐 현수 형이 겨울 다시 봄 2절 여기 있잖아요. 그 겨울 다시 봄두 번의 가을 겨울 또 다음 계절의 끝에 널 만났어 baby 이제 놓치지 않아
전체를 거의 투 테이크 만에 끝냈어요. 그냥 진짜 본 녹음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들어가서 저는 여기 가이드 하면서 이 노래 중에 제일 어려웠거든요. 이 2절 벌스가. 근데 현수 형이 들어가서 다른 데서는 막 이렇게 어려워하더니 여기를 딱 부르는데 한 번 연습을 하고 느낌 좋은데? 하고서 두 번 딱 부르고 그냥 이 통으로 두 번을 부르고 그냥 끝났어. 너무 잘해서 그냥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른데 되게 어려워하는데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거 오히려 현수 형은 되게 한 번에 해버리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거 녹음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여 벌스였던 것 같아요. 되게 녹음하면서 아니 이걸 이렇게 빨리 끝낸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파트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현수 형밖에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래서 현수 형이 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죠. 아마 후렴을 현수 형이 부르나? 아마 짧게 부를 거예요. 왜냐면 다른 멤버들이 뭔가 목소리 톤을 비교했을 때 현수 형은 좀 더 다크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고 다른 멤버들은 뭔가 좀 밝으면서 에너지도 더 있고 하지만 현수 형은 뭔가 병양미 있는 목소리를 살려야지 더 억지로 그 형을 막 목소리를 세게 내가지고 한다고 매력이 사는 목소리가 아니고 뭔가 병양미 있게 불러야지 훨씬 그런 감미로운 톤이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더블링도 많이 안 쌓고 그냥 하나 솔로 트랙으로 들어야지 더 뭔가 예쁜 목소리인데 그래서 사실 2절 벌스는 제가 가이드 할 땐 저한테 음역대가 높아서 되게 힘을 많이 주고 이렇게 불렀지만 현수 형이 부르면 되게 차분하고 병양미 있고 뭔가 캄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냥 다 넣은 겁니다. 사실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뭐 다른 멤버들도 부를 수는 있지만 그런 뭔가 힘이 빠진 상태에서 낼 수 있는 미성은 현수 형밖에 못하는 사람이 현수 형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수 형이 이런 데는 적재적소로 딱 들어간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병양미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 겨울 다시 봄을 어쨌든 팬송으로 정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뭔가 보통 팬송은 조금 어느 정도는 약간은 대놓고 이제 팬송으로 하는 게 좀 많잖아요. 왜냐면은 그게 더 단번에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이고 고마움을 전달하는데 확실한 대상이 보이잖아요. 노래 말 안에서 그런 걸 저도 사실 처음에 생각했는데 뭔가 이 앨범의 흐름에 있어서도 그렇고 뭔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렇게 겨울 다시 봄이라는 트랙을 제목을 쓰고 뭔가 우리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적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팬송의 개념이 아닐까? 왜냐면 팬들한테 고맙다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도 팬송이지만 우리랑 팬들과의 뭔가 기억을 담고 뭐 좋았던 슬펐던 기뻤던 행복했던 모든 기억을 담아서 우리가 아는 내용으로 노래를 만드는 것도 팬송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일부러 이 트랙은 뭔가 너무 뭐 팬분들 고마워요 라는 마음도 당연히 뭐 항상 가지고는 있지만 이 노래에서는 뭔가 고맙고 사랑하고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우리만 아는 내용 우리만 아는 기억 그리고 우리만 아는 추억 그리고 상황들을 아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 그냥 겨울 다시 봄이 오는 뭔가 어떻게 보면 이별 노래구나 아니면 뭐 사랑 노래구나 이별을 다시 사랑이 찾아오는 그런 노래구나 라고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렇겠지만 팬분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알 수 있는 확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걸 바라고 사실 쓴 거예요. 이 노래는 그렇죠. 팬송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까 사실 최애도 그렇죠. 최애가 이제 대놓고 팬송인 거죠. 너가 날 알지? 이러면서 대놓고 팬송이고 이런 거는 좀 우리만 아는 내용으로 우리를 아는 사람만 그런 내용으로 쓰는 거죠. 다양한 팬송은 있으니까.
네, 밥은 아까 햄버거 하나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도 많이 작업을 하고 계속 뭘 쓰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앨범은 와우, 제작, 음악 제작, 믹스, 마스터까지 정말 다이나믹했던 처음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래도 작은 노래는 못 이긴대요. 맞아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더 발전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작은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진짜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앨범이 수록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노래는 정말 작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쓴 노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노래들은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때의 감성은 이미 어느 정도는 뭐 성장한 걸 수도 있고 달라졌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초심의 그런 러프함과 뭔가 어수룩함, 어리숙함의 노래는 정말 쉽지 않죠. 이번 앨범에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해? 저는 이번 앨범 안에선 정말 와리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는 시간의 틈이었다가 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시간의 틈에서 제일 좋았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 아진짜 활동이 너무 재밌었고 계속 행복했고, 그래서 와진짜가 되게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1등이었다가 또 그러다가 와리프가 또 너무 좋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곡 쓸 때 그러니까 스케치하는 게 어렵냐고, 러프한 걸 완성하는 게, 러프한 걸 디벨롭해서 완성하는 게 더 어렵냐고. 곡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완성시키는 게 더 어렵죠. 완성시키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냥 스케치는 내 생각을 막 이렇게 쏟아내면 되는 거고, 완성은 거기서 이제 어쨌든 음악을 완성시키는 이런 다이나믹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어렵습니다. 스케치는 사실 뭐 제가 라이브에서도 보여줬지만 정말 그냥 금방 해요. 제가 뭐 전에 Why Do I Hate 뭐 이거 있죠? 그 노래도 그냥 라이브에서 만들어가지고 스케치해서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라이브 스케치할 때는 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근데 결국에 그렇게 최종적으로 곡을 이렇게 딱 하나의 뭔가 정체성을 찾게 하려면 그게 제일 힘들어요. 약간 노동의 개념에 가까워요. 왜냐면 녹음도 화성도 진짜 많이 써야 되고 믹스도 해야 되고 하니까. CCTV 라이브 때 뭐 한 거냐고요? 이거는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깜빡하고 있었네. CCTV 라이브. 지금 스케치 한 거만 5개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쵸? 5개까지 아니어도 한 2,000개는 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자기가 옛날에 만들었던 곡을 지금의 감성으로 다시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해. 그래도 좋긴 한데 있어요. 위온. 저는 위온을 못 들어요. 왜냐면 제가 듣기엔 너무 부족했던 때에 너무 운이 좋으면서 회사에서 저를 되게 잘 해주셔서 위온이라는 곡을 수록했지만 전 정말 그 노래를 지금 못 듣습니다. 너무 제 부족한 점이 많이 보여서. 그래서 그 노래는 뭔가 후렴만 살리고 다시 작업하고 싶은데 나중에 뭔가 무대를 하게 되는 기회가 있다면 그땐 절대 지금의 버전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다 훨씬 멋있게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 지금 못 들어요. 작은 노래도 지금 못 들어요. 작은 노래도 못 듣고 그렇습니다. 내가 왜 저렇게 작업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창피해서 못 들어요. 자, 이제 벌써 10시 3분이 됐고 이제 슬슬 라이브를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활동 끝나고 처음으로 2시간 동안 작업실 라이브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되게 오랜만에 라이브를 한 거다 보니까 저도 작업실 라이브 오랜만에 해서 좀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여러분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웬만한 음악 작업하면서 어떻게 했고 어땠고 저쨌고 인터뷰나 이런 뭔가 짧은 답변에서 말할 수 없던 거를 일부러 길게 말한 거고요. 그게 또 라이브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밤새 하는 거 아니었냐고요? 그러면 저 내일 팬사장에서 자야 됩니다. 그러면 저 멤버들 팬 사인회 하고 있을 때 저 옆에서 이불 깔고 자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도인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일본 팬미팅도 있으니까 지금 라이브를 보시는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 저희가 일본에서 다다음 주부터 팬미팅을 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중국도 갑니다. 이걸 보시는 저희를 모르는 중국 팬분들, 중국인 K-팝 러버 분들, 저희가 중국도 가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면 보러 오세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라이브는 종료해 보겠습니다. 네. 하이.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아침부터 너무 여러 가지 스케줄을 했기 때문에 피곤 이슈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시고 다시 이런 라이브를 하게 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다음엔 4시간 4시간은 안 될 것 같은데 4시간 수면 라이브 해야 될 것 같은데. 피스.